4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은 거의 일제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나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논조의 기사 그리고 평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힘당 지지율이 권위 있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15%로 나타난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장동혁 대표가 열흘 동안 워싱턴에서 지내다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해당 행위자는 엄벌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서 만난 차관보가 사실은 차관보가 아니고 차관의 비서실장이었다라는 JTBC 특종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장동혁 대표의 태도가 상당히 좀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민의힘이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자신을 둘러싼 사퇴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의 다른 조사와 추이의 결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추이의 결이 다른 거 별로 없는데요.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느냐, 요 문법을 그냥 적용하면은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서 열흘 동안 한국을 비우고 워싱턴에 가서 누굴 만난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돌아온 거는, 이게 그러면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갈등으로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한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했는데,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은 장동혁 당권파가 무리하게 한동훈 세력을 몰아내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그 책임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블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일에서 22일 사이 성인 1,005명을 전화 면접하여 어제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로 2020년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비호감이 70%를 넘어서 다른 정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밉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장 대표는 8박 10일간의 방미 기간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고 그 등짝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JTBC의 추적 취재로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데 대해서도 실무상 착오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실무상 착오가 아니라 거짓말이죠. 국무부에서 만난 인사의 직급과 이름은 지금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정확히 밝히면 누구인지 특정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역적 모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밝힐 수 없는데 왜 만납니까? 정치인이 누굴 만나면은 누가 만났다, 내용이 이거다라고 밝히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아니면 다른 목적이,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방미 기간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고 했지만은 미 국무부는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차관보가 아닌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차관보하고 비서실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차관보는
장관, 차관, 차관보 이런 순서로서 국무부의 제3인자쯤 됩니다. 그런데 차관보는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이 임명할 때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라는 것은 정책 수립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수립. 그러나 차관의 비서실장은 그냥 비서입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권한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상원 인준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스텝입니다. 스텝. 그런 사람을 만나놓고 차관보라고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들통이 나니까 실무상 착오라고 지금 피해가고 있는데 고의적 착오죠. 더구나 왜 등사진을 올립니까? 국민들이 차관 비서실장 등을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JTBC의 보도에 의하면은 사진도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사진이. 거짓말을 해놓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면은 계속 거짓말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더구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이 정통 관료도 아니고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담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그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부정선거 음모론 뭐 비밀 결사라도 만들 생각입니까?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미국 국무부 일정이 2번 있었고 국무부는 2번 다 전부 공개를 보안으로 요청했다며 저희는 해당 인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문의한 상태고 미국 국무부 측에서 답변한다면 그럴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는데 버스 지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격입니다. 지금 언론이 이미 공개해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름과 얼굴 사진까지 돌리고 있는데 이거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장악한 집단의 행태는 첫째 무능합니다. 그리고 무례합니다. 무능하거나 무지하면은 좀 배우려는 자세를 취해야 되니까 고분고분하는 게 정상인데 무례합니다. 무능하면서 무례합니다. 무지하면서 무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가족, 동창회, 무슨 사회단체, 정당, 나라를 4분 5열 시키는 게 음모론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산주의와 비슷합니다. 자,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최후의 날들이 하나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선거 안 되는 거죠. 자포자기 상태죠, 사실은. 다만 마지막에 결단을 해가지고 물러나는 것만큼은 깔끔하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원인은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그렇다면은 맨정신을 가진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목표를 이런 음모론 세력, 극우 세력 심판으로 잡고 이들을 철저하게, 즉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윤석열 불법계엄 옹호자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가지고 낙선시킴으로써 한국의 정치판에서 이런 정신질환에 감염된 사람들을 좀 정리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치판, 즉 극우와 극좌를 배제하고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중심 세력이 여야로 나눠져 가지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그런 정치판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극우를 타도해야 극좌도 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는 형제입니다. 극우는 보수의 일부가 아니라 보수의 적인 것은 극좌와 극우가 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리한 점에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힘당 지지율 15%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서 빨리 결단을 내려라 하는 압박인데, 그런 결단을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은, 즉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정리해 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걀이 스스로를 깨면은 병아리가 된다. 근데 다른 사람이 깨면은 후라이가 된다. 병아리가 될 거냐, 후라이가 되어가지고 먹힐 거냐 하는 결정